등기부 등본이 위조가 되었다.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판.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등기부 등본만은 매매계약, 전세계약할 때 꼭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등기부 등본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없는 걸 보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집에 나도 모르던 빚이 있다면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황당한 이 상황,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아이고, 우리 고양이들이 인사를 하네요. 제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이라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매매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정말 중요한 서류 중 하나예요. 매매 사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이 집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려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란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혹은 매매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부동산의 위치, 가격, 소유권, 그리고 권리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담아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당겼는지, 이 집의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로 들어와 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서류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는 서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지 매매 사기든 전세 사기든 당하지 않겠죠.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주겠지만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부동산을 섭외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은 직접 한번 떼보시길 바래요. 등기부 등본을 떼셨다면 등기부 등본에는 3가지 섹션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크기나 위치, 구조물의 형태 같은 기초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 근저당 및 소유권 권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을구는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근저당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 모두 봐야겠죠? 한번 서류를 떼보시면은 간단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왜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냐고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메인 내용이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듯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등기부 등본만은 매매 계약, 전세 계약할 때 꼭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등기부 등본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없는 걸 보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나도 모르던 빚이 있다면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황당한 이 상황,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이랍니다. 그때의 사건을 다룬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죠? 등기부 등본이 위조가 되었다.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기사에서 메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기사에서 들고 있는 예시가 아주 적절하네요. 2013년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가해자는 이 주택을 담보로 3억 6천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채권자의 도장을 위조해서 위임장을 위조한 후에 등기소에 근저당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억 6천 중에 1,200만 원 남기고 모두 상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이 얼마로 설정될까요? 서류상으로는 이 집의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린 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 사실만 보고 보증금 2억 원을 가해자에게 건네게 되고 이 집을 담보로 총 5억 6천의 채무가 생긴 거죠. 훗날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매매의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다르지 않아요.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이 없는 걸 확인하고 샀는데 이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나 대출 갚았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등기소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 집에 근저당이 말소됐다 라고 하고 이렇게 빨간 줄이 쫙 끄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대출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은행에서 소장이 날라오는 거죠. 내 돈 빌렸잖아요. 왜 안 갚아요? 이렇게.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법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실 등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집을 B라는 사람이 사게 됐어요. A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란 걸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대출을 엄청 땡겨놓고 그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쳤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전자 발급을 하시는데 말소 사항을 포함하는 옵션으로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보시면 이 말소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A은행에서 몇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거를 갚았으니까 없애줘 라고 했던 그 기록마저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하나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렸다가 갚은 이력이 있네 라고 하면 그 은행에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집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 대출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는 매수매도자가 함께 가서 은행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소사항에 적혀있는 대출들이 정말 상환된 것인지 서류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 특약사항을 거는 건데요. 전세든 이제 매매계약이든 특약이라는 걸 걸 수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내가 이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이 집을 담보로 어떠한 추가 대출도 받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을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세계약도 마찬가지겠죠. 전세계약에 대한 경우는 내가 선순위를 얻으려면 전입신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입신고가 효력이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효력이 나타나는 하루까지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꼭 써놔야 해요. 오늘의 요약 한번 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은 이 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임차인 간의 관계, 대출을 얼마 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봐야 되는 서류다. 하지만 이런 등기부 등본 자체를 위조하는 사기가 생기면서 등기부 등본 자체의 효력이 조금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 첫 번째, 은행에 직접 방문해 보시고 두 번째, 특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집주인이 받지 않도록 막아두는 장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코 베어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전하고도 지속 가능한 재테크를 위해서 많은 꿀팁 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였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